안녕하세요. 무알시보 진행을 맡고 있는 소승열입니다.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하는 무엇이든 알려주는 15분, 줄여서 무알시보는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전자신문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신문 및 계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시청 또는 뉴스 콘텐츠로 접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알시보는 작년에 배웠던 플랫폼 전문 기업 코드베르그 백종윤 대표를 다시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요즘 엄청 바쁘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소식이 또 생겼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저희 이번에 코드베르그가 KDS라는 회사와 합병을 해서 부천에 IPFS IDC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천에 생긴 저희 IDC 센터는 기존의 국내 여타한 IDC 센터 기업들보다 효율성이라든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 장비가 아마 최신형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완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사업이 나날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IDC 센터가 무엇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DC라는 건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줄여서 IDC 센터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때까지 쓰는 웹이나 어플리케이션 등이 전부 다 IDC라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시스템을 IDC 센터라고 하고요. 네. 일반 사용자들은 모를 수도 있으나 우리는 이제 플랫폼만 운영을 된다고 일반 사용자들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서버에 의해서 이 플랫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동산으로 따지면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건물이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따진다면 서버는 땅이 되는 개념인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센터입니다. 그렇군요. 건물이 있다면 땅의 역할을 하는 IDC 센터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번에 개소한 부천 IDC 센터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천 IDC 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소한 지는 약 한 달 정도 오픈을 했고요. KDS라는 회사하고 저희 코드베르그라는 회사가 같이 합쳐가지고 이제 국가 IDC 센터를 발전시켜 보자라는 개념으로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상에 새로운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제 기존에는 사람들이 HT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라는 걸 만들고 했는데 새로 나온 이제 IPFS라는 프로토콜로 인해 앞으로는 4차 산업에 맞는 플랫폼이라든가 이제 뭐 각종 인터넷 환경들을 4차 산업에 맞게끔 만드는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IPFS는 지금 현재 뭐 여러 블록체인 업체들이 지금 많이 붙어가지고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메타버스라든가 NFT 또는 블록체인 뭐 이쪽으로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 많이 파일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가 디센트럴라이징 분산이라고 해도 서버는 센트럴이잖아요. 하나의 중앙화되어 있는 서버 안에서만 우리가 인터넷 환경을 만들고 했는데 이제는 서버 자체를 분산화시키는 그런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KDS 대표 유시훈입니다. 회사는 IDC 센터, 지금 한국 데이터 센터이고요. 최근에 이제 코드베르그 회사랑 같이 합병을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부터 IPFS 기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먼저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이제 비전을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HTTP 방식으로 모든 인터넷이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큰 단점인 이제 뭐 보안, 뭐 해킹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서버 다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이제 IPFS인데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데이터가 꾸준히 계속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한국에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오픈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항상
코인이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먼저 조금 더 깨어있고 먼저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게 좀 강하고요. 한국에서는 항상 조금씩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기계 같은 것들을 좀 더 서버 장비들을 들여온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부천 사무실이 이게 전부가 아닌 이제 뭐 제 2호점, 3호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 최대의 IDC 센터로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계속 축하드립니다. 영상으로 보니까 좀 확실히 감이 오네요. 자, 또 이 자리에는 영상에 나온 KDS 유시훈 대표도 함께 모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DS 대표 유시훈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KDS 어떤 회사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저희 KDS 회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중앙 집중화된 HTTP 방식을 이제 벗어나 탈중앙화된 IPFS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서버를 이제 임대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코드베르그 회사하고 이제 합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합병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일단 저희 KDS 회사 이념이 이타자리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두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뭐 방향성이 잘 맞았던 게 제일 컸고요. 이제 두 회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한국에 제대로 된 데이터 센터를 한번 구축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같이 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백 대표님, 네. 일단은 합병 축하드립니다. 또 감사합니다. 좋은 또 어떤 파트너를 만난 그런 상황이군요. 네. 자,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은 좀 해주셨는데 부천 IDC 센터가 IPFS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IPFS 기술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좀 IPFS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 네.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IPFS라는 거는 간단하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기존의 HTTP 방식은 FTP라는 파일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식이고요. IPFS라는 거는 제가 뭐 어디 가서 설명을 할 때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진정한 블록체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이며 어플리케이션이며 웹이며 이런 것들은 개발은 하지만 항상 디센트럴 방식이다, 탈중앙화가 됐다라고 다들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인터넷상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서버라는 곳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서버는 센트럴 방식이에요. 중앙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버 자체가 탈중앙화가 된 방식의 블록체인은 현재는 없다. 하지만 IPFS라는 프로토콜 안에 들어오는 블록체인은 탈중앙화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서버 자체가 블록체인화돼서 분산 파일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탈중앙화 이게 좀 어려운 그렇죠. 상황인데 네. 대부분이 탈중앙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불가능한 그렇죠. 상황. 예, 네. 뭐 많이는 모르지만 네, 이해를. 기존에는 네.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탈중앙화가 됐고 우리는 보안이 확실합니다라는 회사들이 있다면 네. 그 회사들은 결국에는 당신들 프로그램은 어차피 서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해커가 서버를 해킹을 하면 어차피 털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시대 때 디파이며 NFT며 메타버스며 여러 가지의 우리 개개인의 자료들이 다 보관이 돼야 되는데 이것 또한 어느 서버에 하나의 중앙화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탈중앙화 시켜주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은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이 KDS와의 합병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KDS라는 회사는 이제 깨어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네. 굉장히 마케팅과 홍보 부분에서 굉장히 좀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프로그램만 개발하는 코드베르그 회사는 아무래도 마케팅과 홍보 뭐 이런 여러 방면에서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나겠구나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합병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백 대표님이 좀 시너지 효과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시훈 대표님,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 시너지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이번 합병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하나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합병한 양측 회사 모두 다 좀 성공적인 이제 딜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캐시카우를 이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다 시너지를 기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이상의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종윤 대표님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으신데 이번에 IDC 데이터 센터 개소까지 하셨어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명예가 있으면 부는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원하는 명예는 무엇이냐면 기존에 지금 국내에서 여러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도 아닌데 채굴장을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IPFS 프로토콜이 도입이 되고 앞으로의 로드맵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피해자들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미리 제대로 된 IDC가 무엇인지 IPFS 프로토콜을 다루는 IDC가 이런 거다라는 걸 제대로 한번 보여주고 싶고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 IDC 센터 또는 국가 IPFS 전문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백 대표님 그 향후 계획 들어봤는데 유시윤 대표님 향후 계획도 궁금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한번 봤어요.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 NFT가 100개가 발행이 되었는데 개당 1억 원 상당의 이제 판매가 되었다는 기사였거든요. 이 말은 즉 이제 많은 사람들이 NFT, 디파이 그리고 메타버스 등의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4차 산업 시대에 맞춰가지고 지금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한테 IPFS 기술을 알리고 그리고 IDC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 센터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이자 그리고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방송 관련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